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하며 실적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영어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First,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서면으로 미흡했던 초기 대응을 사과한 적은 있지만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장은 고객이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the only reason we exist, and earning their trust is something we strive to do every single day. 이 같은 공개 사과 배경에는 악화된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쿠팡 매출은 약 12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약 115억 원으로 97%나 급감했습니다. 단기 순손익도 2,600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쿠팡 실적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 원으로 1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6,790억 원으로 3년 연속 6천억 원대를 지켰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분기 매출 성장률과 활성 고객 수, 와우 멤버십, 그리고 12월 이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에서는 성장률 영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라 극적인 실적 반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국민들이다 보니까는 이 영어로 좀 사과하기보다는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영상으로 좀 더 진실감 있게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은. 김범석 의장이 육성 공개 사과라는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민연금이 금융투자로 지난해 231조 원 넘는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불장인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에 달해 전체 기금 수익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2년 연속 120조 원을 웃도는 투자 수익을 낸 국민연금이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래 처음으로 지난 한 해 수익금이 20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은 무려 231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연금 지급액 49조 7천억 원의 4.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금 적립금은 1,458조 원으로 1년 만에 245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만 969조 원을 넘어 올해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도 18.8%로 2024년보다 3.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였던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4%로 유례 없는 반전을 이뤘습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강세와 시장 친화적 정부 정책이 쌍끌이한 결과입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도 19.7%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 투자 등 모든 자산에서 수익이나 누적 수익률 역시 8%를 넘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일본, 미국 등 해외 연기금에 견주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좀 더 늦춰지게 됐지만 화려한 결실에 취해 연금 개혁 논의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경계심도 함께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SUV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난 피의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A씨에 대한 구속심사 언제 열렸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A씨는 하얀 옷으로 얼굴과 상반신을 똘똘 감싼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A씨는 그제 저녁 8시 40분쯤 약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SUV를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물운전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어젯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1시 15분쯤 끝났는데 A씨는 법원을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고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죠. 피해자는 약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당시 서울 시내에서 10km 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차가 다리 위에서 떨어지면서 아래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물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A씨가 갖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이 많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는데 현장에서 많은 양의 약과 프로포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깨진 프로포폴 약물병과 일회용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철저히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의사나 약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경찰은 상당한 양의 약을 어떻게 일반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경찰은 일단 A씨가 이 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따져보며 위법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등 합법적인 기관에서 의사를 통해 처방을 받았더라도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투약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A씨와 함께 투약한 공범이 있는지 A씨가 다른 누군가에게 약을 공급하고 있던 건 아닌지도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A씨가 구속돼 신병이 확보된다면 남은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합수본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집단 입당이 벌어진 시기로 의심되는 건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재작년 22대 총선 경선입니다. 합수본은 당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이 진행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2차례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후 신천지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신천지 측은 어떠한 정당에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사와 함께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당원 명단을 확보한 뒤 교인 집단 가입 명단으로 의심되는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범여권 주도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박영재 처장이 전격 사의를 표했다고요? 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법부는 그간 행정처장, 차장들의 국회 발언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급과 공식 설명 자료, 전국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사법개혁 법안들의 반대를 표명해 왔는데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박영재 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난 23일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일 수 있다며 우려하는 의견을 밝혔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취재진이 재판소원법 통과를 앞두고 입장이 있는지 또 후속 대응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소원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헌법재판소 김상환 소장 역시 재판소원법 표결을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입니다.